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키담입니다. 오늘부터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을 재조명해보는 새로운 채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새로운 채널이니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좋은 소재가 있으시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속 사건 파일,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며느리 박소사 살인 사건입니다. 정조 8년 1785년 4월 어느 날 황해도 평산에 사는 박소사라는 18 어린 여인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평산부사 정경증은 박소사의 시댁으로 향하게 되죠. 황해도 평산은 조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고 대대로 살고 있던 지역인데 박소사의 시어머니 최아지의 남편 역시 조씨 일가였지만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평산 일대에서 잘 나가는 그런 부자여서 꽤 부유하게 살고 있었죠. 지방 유지쯤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최아지가 며느리가 죽었는데도 관아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며느리의 시신은 이미 매장된 후였죠. 정경증이 박소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관련자들과 증인들, 인척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하는데 각자의 진술이 모두 다른 겁니다. 목을 매서 자결을 했다고도 하고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결을 했다고도 하는 거죠. 그 와중에 가까운 증인들은 시어머니 최아지가 평소에 행실이 음전하지 못하고 주변에 남자들이 꽤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최아지와 죽은 박소사의 남편인 조강선은 며느리 박소사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살을 했다면 자살을 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조강선은 아내가 평소에 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를 자주 구박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너무 괴로워해서 그래서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최아지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가 구박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잘못하면 야단치는 거지 그게 뭐가 구박이에요? 그 애가 마음이 약해서 자결을 한 거라니까요. 그게 왜 내 탓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박소사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온 건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시집 온 지 3개월 만에 아무리 구박을 받았다 한들 자결이라니요. 이건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경증은 절차대로 박소사의 시체를 검험합니다. 시어머니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나서죠. 양반가의 부녀자를 검험하다니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2번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법도대로 검험은 시작되었고 박소사의 무덤을 파 관을 꺼냅니다. 이때도 안 된다며 최아지는 막아서고 소리를 지르며 패악을 부렸다고 하네요. 관에서 박소사의 시신을 꺼내 멍석이에 놓고 옷을 모두 벗깁니다. 현장에는 박소사의 시어머니 최아지, 남편 조강선, 그리고 친정아버지였던 박장혁, 그리고 오빠였던 박용해, 그리고 최아지의 시조카 조강진,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종과 동네 사람들이 검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생과 오작사령이 시체를 깨끗하게 닦은 후에 시체를 검험하는데요. 오작사령은 시체를 검험하는 하인을 말합니다. 어쨌든 박소사의 시체, 이 목 가까이에 칼자국 3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식도와 기도를 관통한 자상이었던 거죠. 정경증과 이 검험한 검시관들은 박소사의 죽음을 자결로 결론 내립니다. 그동안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시체들은 무원록이라는 곳에 기록과 비교를 해서
자결인지 자살인지 살인인지 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박소사의 죽음이 자결로 단정지어진 근거는 이렇습니다. 목을 맨 넓은 배가 너무 부드럽고 느슨해서 박소사가 목을 맸으나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스스로 칼로 목을 찔러 자결을 한 것이다. 손에는 칼을 맞은 자국이 없고 무원록에 스스로 목을 찌른 그런 조문과 시체의 상처 자국이 들어맞아 자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만약 다른 이가 박소사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다면 방어를 하기 위한 방어흔이 손에 남아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찌른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초검으로 결론이 내려진 초검 보고서는 황해도 가명에 올라갑니다. 초검을 한 내용을 올리면서 박소사의 시어머니 최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아지는 평소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고 평판이 나빴는데 며느리 박씨가 이것을 알면서도 잘 모셨다. 그런데 최씨가 이런 박소사를 핍박하고 구박을 해서 결국 자결에 이르게 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에는 초검을 한 시신은 꼭 복검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초검관이 검험을 해서 다른 마을에 복검을 의뢰를 하고 초검 내용을 절대로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초검과 복검의 내용이 일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데 만약에 유가족이 아니다 틀렸다라고 하면 또 재조사를 해서 삼검을 하게 되고요. 또 초검과 복검의 내용이 일치를 하지 않아도 삼검을 하게 됩니다. 이 3급 관청인 황해도 관찰사 홍병찬이 복검관으로 이서회를 파견하는데요. 이서회가 파견이 되었을 때 이미 시체는 부패를 하기 시작해서 검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체에는 이미 목을 맨 상흔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목맨 자치가 없어졌을 때는 확인을 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법물로, 애근을 찾기 위한 법물을 올려 세세하게 재검을 합니다. 먼저 물로 목을 적신 후에 파의 밑동을 찧어서 살짝 데친 후 그 부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초를 적신 종이를 덮어서 그대로 두었다가 종이와 파의 밑동을 벗겨내고 목을 살피는 거죠. 보통 이러면 목을 맨 애근이 나타나는데 박소사의 목에서는 애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종이로 시체를 덮고 술 집게미를 바른 후에 초주를 뿌리고 또 한참 후에 그것을 걷어내서 조사를 하는데 역시 목을 맨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목을 맨 흔적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번에는 칼에 찔린 상처를 다시 한번 살피는데요. 두 개의 상처는 깊지 않았고 식도와 기도의 상처만 길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복검을 진행하면서 다시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을 하지만 별다른 단서도 찾지 못했죠. 그리고 부패가 진행이 되어 있는 시체를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박소사의 친정아버지 박장형이 사위인 박강선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내 딸이 절대 자결했을 리 없다. 네 엄마, 시어머니 최아지가 죽인 거지? 라며 협박을 해서 자술서를 받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또 복검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드러나지 않자 결국 복검에서도 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박 씨의 상처가 깊고 얕음은 칼을 처음 댄 부위와 거둔 부위가 다른 것으로 보아 스스로 목을 찔렀다는 그 무원록의 조문과 일치한다. 그러니 스스로 목을 찌른 게 분명하다. 박 씨가 시어머니 최 씨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 맞다라며 보고서를 또 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살로 결론이 내려지는 듯 했는데 박소사의 친정 오빠인 박용해가 서울로 올라가 정조가 행차하는 길목에서 징을 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합니다. 제 여동생 박소사는 절대 자결하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자, 이 사연을 듣게 된 정조는 다시 관찰사 엄사만에게 더 엄중히 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려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사만은 초검과 복검을 검토한 뒤에 새로운 사실을 생각해냅니다. 무원록에 따르면 목구멍 아래 스스로 다친 칼자국은 하나이며 다친 뒤에 다시 베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무시하고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동안 검한 기록에 목에 칼로 찔린 상처가 서너 군데나 있다는 것은 무원록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서 초검과 복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아무런 주저흔 없이 3번, 4번 찌르는 일은 매우 드물고 또 목을 맨 자국이 초검에는 있었는데 복검에는 없었다는 건 죽은 뒤에 목을 매서 혈맥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애흔이 남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자살을 하는 이들은 보통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박소사의 주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시어머니 채아지가 박소사를 죽였다. 채아지는 평소 음란한 행동을 하고 간통을 했는데 이걸 며느리 박씨에게 들키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상상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며느리 박소사가 두통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칼을 들고 뛰어들어와 먼저 칼로 찌르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은 듯 싶자 2번, 3번 연속해서 찔러 죽이고 목을 매서 죽으려다가 되지 않아서 칼을 찔러 스스로 자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시신을 끌어안치고 목을 잡아 매달았을 것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죽은 박소사의 오빠 박용해는 초검과 재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초검관과 재검관이 이 조씨 집안과 친인척 관계일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한 관련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한 스승 밑에서 수학한 동문이어서 서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초검을 했고 복검을 했던 사또들은 모두 면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조사를 했던 엄사만조차도 결국 파직되는데요. 이유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관련자들에게 심하게 주리를 틀고 고통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파직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정조는 26살의 이곤수를 암행어사로 황해도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곤수는 규장각 각신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정조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곤수의 재조사로 사건의 전말은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채아지에게 자주 수작을 걸어서 이 의심의 물망에 올랐던 이차망이라는 자를 신문을 하는데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채아지의 시조카였던 조광진이 채아지와 이차망이 서로 불륜을 저지른 사이가 맞고 그들이 분명 며느리를 죽였을 것이라며 그들을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이상했던 거예요. 채아지가 아무리 범인이라 하더라도 시조카인 조광진은 채아지를 오히려 감싸야 되는데 살인을 했다며 둘을 엮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조광진의 행적을 조사하며 그날 뭐 했어? 라며 알리바이를 대! 라고 하는데 조광진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고 결국 대질신문이 이루어지고 조광진은
실토하게 됩니다. 사실 채아지와 조카 조강진이 서로 간통하는 사이였던 거죠. 그러다가 채아지가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몰래 산에다 묻었는데 이 상황을 며느리 박소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될까 두려웠던 채아지가 입막음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들 조강선이 잠시 마을로 나갔고 집안에 있던 하인들은 나무를 캐러 나간 사이에 채아지와 조강진이 힘을 합쳐서 박소사를 죽인 겁니다. 먼저 목을 조른 것은 조강진이고 목을 찌른 것은 채아지라는 거죠. 둘이 합작해서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실토하게 됩니다. 이곤수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정조에게 보고하게 되고요. 당시 이 근친상간은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강상죄로 처벌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채아지는 끝끝내 자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모든 사건이 밝혀지고 이 채아지가 주범으로 차명에 처해지고 조강진도 종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자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고 범인이 밝혀지자 정조는 초검 재검이 잘못됐고 신문을 잘못해서 무고한 사람이 구속되는 그런 일을 벌였다. 사실 이차망이 울망에 올라서 구속대였었거든요. 그래서 황해감사 홍병찬을 파직하고 또 엄사만도 또 파면하게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은 정약용의 흠음신서에 실린 살인사건으로 평산에 사는 부녀자 채아지가 며느리 박소사를 살해했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사건의 정황상 주범은 사실 조강진이고 채아지가 종범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 다 죽었지만 주범과 종범을 가리는 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조강진은 집안 숙모와 간통을 했으니 죽을 죄를 먼저 한번 저질렀고 이것이 첫 번째 살인이고 사생아를 낳아 묻었으니 이게 두 번째 살인이고 칼을 들고 어린 여자를 해쳤으니 이게 세 번째 살인이고 또 이차망이 그랬을 것이라고 허위로 고발해서 죽을 곳에 빠뜨렸으니 이것이 네 번째 살인이다 라고 적고 있네요. 정조의 심리록에는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면 공분,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검시를 해야 된다. 의심스러운 일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으면 아니 되고 죽은 자의 원통함도 법으로 풀어줘야 된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묻힐 뻔한 사건을 재조사해서 범인을 밝혀낸 것은 이런 어떤 정조의 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